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이 한국토지신탁이라는 기업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 이 부동산 신탁 회사이죠. 그래서 부동산 PF와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.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내일부터, 그러니까 11일부터 정부에서 이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서 현장 점검에 나선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부동산 PF가 일어난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,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게 딱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이 한국토지신탁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댓글을 토대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,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제가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한국토지신탁 바로 보도록 할 텐데, 일단 한국토지신탁, 이 부동산 신탁 전업회사이죠. 그리고 부동산 신탁의 종류에는 여기 토지신탁, 그리고 관리신탁, 처분신탁, 담보신탁, 뭐 분양관리신탁 등등등이 있는데요. 이런 신탁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러한 그림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먼저 위탁자가 이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을 하고요. 그리고 수탁자 같은 경우 신탁 재산을 관리, 운영을 하면서 이익을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보통적으로 이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자익신탁, 다르면 타익신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,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신탁을 좀 설정을 하느냐라고 해본다면 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. 뭐 재산을 증여한다라든지 아니면 상속, 투자, 뭐 특정한 목적 등등등 신탁은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아무튼 한국토지신탁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이 신탁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 중에서 이 토지 신탁이라는 것이 이 부동산 PF와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. 자세하게 보자면 일단적으로 이 부동산 PF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. 예측을 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면 먼저 시행사는 이 지주에게 땅을 사야 합니다. 이때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게 되는데, 이 땅을 사기 위한 대출을 브릿지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. 이 브릿지론은 이 제2금융권이 참여를 하면서 금리가 상당히 높죠. 이때 이 본 PF,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부동산 PF를 실행을 하기 전에 시행사가 산 토지를 이 부동산 신탁사에게 위탁 또는 수탁을 시킵니다. 여기서 신탁회사는 토지를 수탁을 받아서 이 사업 부지, 그리고 입지, 조사부터 기획, 개발 사업의 진행, 자금 조달, 이 분양 관리, 운영 등 모든 개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뗀 다음에 이 토지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는데요. 그리고 나서 이 건설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시행사는 이 본 PF라는 대출을 받습니다. 이 본 PF가 나오게 된다면 이 브릿지론은 상환시키고 이 건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. 첫째로 본 PF 대출이 안 나와서 브릿지론 대출을 상환을 못 한다라는 거죠. 둘째로 이 본 PF가 나와도 이 분양이 안 되면서 본 PF 대출을 갚지 못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재작년부터 이 부동산 PF 사태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모두 해당을 하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. 이 금리가 낮았던 2021년과 2022년에는 이 브릿지론을 많이 실행을 했었는데요. 이 브릿지론 같은 경우 제2금융권이 참여를 해서 이 고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런데 2023년부터 급격하게 높아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본 PF 대출이 나와도 이 브릿지론의 이자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높은 가격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그 미분양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본 PF까지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. 이런 상황으로 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요. 실제로 올해 초죠. 이 태형건설이 자본 잠식으로 워크아웃까지 신청을 했고, 그리고 결국엔 상장 폐지 단계까지 가고 있을 정도로요.
일단적으로 정부에서 이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, 제가 아마 저번 영상에서는 이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위해서 이 신디케이트론, 즉 공동 대출과 같은 공동 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펀드 공동 조성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좀 뉴스를 보는데 이러한 뉴스가 있더라고요. 좀 여러분들과 함께 보자라고 한다면, 이 부동산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한답니다. 내일, 그러니까 11일부터 제2금융권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한다라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이 금융사가 이 제출한 이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 내용을 보고 미흡하면 현장 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답니다. 일단적으로 뭐 신협중앙회나 뭐 저축은행, 그리고 뭐 캐피탈 등등등 몇몇 금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다라고 하는데, 이러한 현장 점검 사실 내일 발표 내용을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사실상 현장 점검을 나선다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모르니까,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러한 뉴스, 이슈 기다리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차트 보면서 이어서 설명 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토지신탁 상당히 주가가 하락한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오늘 같은 경우 0.5%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, 사실 거의 보합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사실상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 상승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.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상당히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약 한 68%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상승시마다 이 저항이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사실상 지금부터 그 부동산 PF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, 사실상 이러한 점은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하락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요, 한국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지금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76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. 특히 투신 쪽에서 59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,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도 이 우리나라 이 부동산 PF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 좋게 흘러가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, 하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이 부동산 PF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, 제가 앞서 여러분들께서 이 한국토지신탁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댓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,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